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연준의 공식 서머리에 나타난 점도표입니다. 지난 5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점도표에 쏠리게 되었는데, 지난 3월 점도표에서는 연준이 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이 5.1%가 될 것으로 제시를 하게 된 것인데, 한 번에 25bp 씩 내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점도표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중 8명이 연내 두 차례, 7명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4명은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보게 된 것인데요.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도 3.9%에서 4.1%로 상향되게 되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녁이죠.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환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7만 달러를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새벽 3시 발표된 FOMC의 금리 결정 이후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서 아쉬운 언급이 나옴으로써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CPI 발표 이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5% 상승한 68,2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75% 상승한 3,560달러대, BNB의 경우는 2.76% 상승, 솔라나가 3.79% 상승, XRP가 2.29% 상승한 0.49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4.1%,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새벽이죠. 3시 미 연준의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다시 한번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흘러간 것인데, 이로써 기준금리는 7회 연속으로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점도표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기존 3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는 1월과 3월, 5월에 이어서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죠.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도 튼튼하다라면서,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날 시장은 점도표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취합한 것으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연준의 공식 서머리를 통해서 점도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연준의 공식 서머리에 나타난 점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지난 5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점도표에 쏠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3월 점도표에서는 연준이 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뀌게 됩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이 5.1%가 될 것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요. 한 번씩 25bp씩 내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점도표에 따르게 되면 19명 위원 중에 8명이 연내 두 차례, 이제 7명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 이제 내년 말 4명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도 3.9%에서 4.1%로 상향이 되게 되었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날 FOMC 정례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최고치인 7%에서 최근 2.7%로 상당히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라면서, 최근 2.7% 현재 경제 지표들은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 FOMC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 연준의 태도에 대체로 공감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라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 FOMC는 다음 달인 7월과 9월, 11월, 12월 등 총 4차례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FOMC에서 어떠한 언급이 나오게 될지 이 연준의 기조가 데이터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 측면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 매집을 볼 때 불장의 사이클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고래 매집 2020년 불장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고래 보유자들이 2020년 불런 이전 수준으로 매집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7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신호인지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 저녁 9시 30분 이후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을 때도 69,900달러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7만 달러를 아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만 해도 이제 어제까지 포함해서 14번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이제 무조건 7만 달러만 근처에 가면은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 자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매집 2020년 수준 도달 부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소 1000BTC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매집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2020년 불런 이전 수준의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2달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고 비트코인 잔고의 새로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기대와 기관 구매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9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CPI 발표 전날부터 전전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에서 66,000달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확인했다라고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최근의 하락에서 66,000달러를 지지선으로 성공적으로 재테스트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을 내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 전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을 하게 됐죠. 이후 CPI 발표 지수 이후에 현재 회복되어 지금의 가격대에 유지되고 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서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언급 소식이 나왔는데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남은 비트코인은 미국이 채굴해야 한다. 에너지 지배국 희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을 인용해 보게 되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채굴 기업 두 기업의 이제 CEO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엑스닷컴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나 채굴 산업에 좀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모두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남은 비트코인이 채굴되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지배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년 전만 해도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공기보다도 가치가 없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비트코인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지만은 이 대선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바이든 또한 질 수 없다. 이 대선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은데 기조가 180도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채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에 대한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나머지 모든 비트코인이 made in 더 USA가 되기를 원한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 지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넘기도 했고 연내 10만 불 달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꾸준히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신고점 가격 20에서 30만 불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24년 1월은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 신고점을 달성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 과연 영원히 오르는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 맥시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은 정해져 있고 점점 채굴로 얻을 수 있는 신규 비트코인 수량은 줄어듭니다. 채굴자들 꾸준히 늘고 있죠. 더구나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격은 실제로 상승이었습니다. 이 4년 주기로 엄청난 펌핑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반감기를 기준으로 급격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을 나타나게 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쓰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미 충분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심지어 신용카드보다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 뛰어납니다. 카드는 실제 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화폐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두기를 오르기를 기다려서 고점에 매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어도 비트코인의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P2P 실시간 이동이 가능한 전자화폐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사용자들에게서 변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어떤 때는 화폐로, 어떤 때는 자산으로, 어떤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험자산, 어떤 때는 안전자산, 마치 물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 용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 비트코인의 끝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을 겁니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마냥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본시장 속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왔고 SEC는 결국 모든 크립토에 대해 증권 수준의 공시를 요구할 겁니다. 점점 더 주식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주식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비트당 100억 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어쩌면 이번 사이클 혹은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성장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해서 10년 안에 10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면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1년 정도의 폭락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부터 비트코인의 고점을 도달한 후에 이제 다시금 하락장이 시작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막 자본시장의 맛을 보기 시작한 여전히 초기에 불과한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래도 그리드 이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68,100달러. 이제 영상을 시작했을 때, 녹화 시작했을 때보다 약 150, 200달러 정도 이제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전날 대비해서 67,000달러 가격대에서 좀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7만 달러 저항선이 상당히 견고한 데 보입니다. 현재 이제 혹자는 그럽니다. 지난 3월 73,800달러부터 약 30%, 3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68,000달러까지 회복을 하였지만 이미 상승장은 다 끝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이죠.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불장은 그 누구도 모르는 타이밍에 시작이 됩니다. 하다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그냥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분명하게 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함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한 달 뒤 얼마가 될까, 두 달 뒤 얼마가 될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상승하게 될지 적어도 1년 뒤의 가격을 궁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큰 숲을 바라봐야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